드디어 오늘 이사의 주인공이 공개되는 순간 3m 20 정도 나오니까 넓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높이가 지금 문제. 높이. 120톤의 몸집을 자랑하는 이 기계는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녹여 강철 거푸집에 넣어 주조하는 기계로 자동차 엔진의 부품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전화해서 재보세요. 됐어요? 3,800 나오는데. 기계를 실을 트레일러가 최대한 낮아야 도로 높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왜 차 높이하고 이거 장비 높이하고 감안을 해서 왜 싣고 가야 되는데 차가 얼마나 높은 게 낮은 게 올지 모르겠네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를 모두 내려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작업원들. 30kg에 달하는 유압 자동 펌프를 비롯한 무거운 자재들을 작업 현장과 가까운 곳에 옮겨놓는 건 기본이다. 파이프와 기타 연장들도 작업 중에 갖고 오기 쉽도록 현장 근처에 준비해 놓는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크레인으로 싹 들어서 실험 좋은데 천장이 낮기 때문에 크레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넓은 공간으로 보이다시피 마당, 공장 마당으로 굴려가지고 공장 마당에서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실는 방법입니다. 중량이 100톤이 넘기 때문에 100톤을 지지할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대차, 저 대차가 지금 한 대차가 지금 두 개인데 두 개면 한 50톤을 중량을 받습니다. 네 개 하니까 100톤 하중을 받는 거죠. 기계를 옮기기에 앞서 본체를 제외한 부품들을 순서대로 분리할 예정. 워낙 큰 장비다 보니 규모를 줄여야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뭔가 빠르게 빠지는 듯한 모습. 본체하고 분해하는 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본체와 부품이 분리되자 이번엔 지붕격의 부품을 떼어내기 시작하는데 똑같도 안 나오겠어. 작업복 입고 해야지. 작업을 할 땐 옷에 뭐가 묻든 말든 오로지 기계에만 몰두한다. 너트를 풀자 부품이 들어 올려지고 됐어.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는다 했더니 여간 깊은 관계가 아니다. 저의 스승님. 저의 스승님. 뭘? 아니야, 스승님이시라고. 와. 선생님 몇 년 되셨어요, 근데? 자, 21년이요. 예? 21년. 20일요? 응. 남들이 못하는 거 하니까 어쩔 때 일을 하면 일을 안전하게 끝나고 딱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뿌듯하지. 예. 부품 분리 작업만 꼬박 1시간. 본체에서 부품들이 완전히 해체됐다. 이제 몸체만 남은 기계 밑에 4개의 유압 자동 펌프를 설치해 기계를 들어 올린 후 공장문 입구와 평행이 되도록 약 6m 정도 수평 이동시킬 예정이다. 수평 이동 계획 1단계. 작기, 유압 작기. 유압 작기? 네. 뭐에 쓰는 거예요? 아, 이제 기계를 들을 때 전기를 이용해서 드는 거예요. 유압 자동 펌프를 이용해 기계를 안전히 들어 올린다는 것.
기계 밑에 괴어져 있던 나무를 뺄 수 있을 정도의 높이만큼 기계를 들어 올려야 한다. 그 다음 쇠파이프를 넣으면 수평 이동 준비는 마무리되는 것인데 아 근데 잠깐 대기. 나무가 빠지기 위해서는 높이가 더 담보돼야 하는 상황. 잠깐만 기다려. 유압 자동 펌프를 가동해 기계 왼쪽을 먼저 들어 올려 본다. 그러나 괴어진 나무는 빠질 생각을 안 하고 힘으로 빼보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중량이 너무 많이 나가서. 들어? 이번엔 오른쪽에 펌프를 작동했다. 그러자 드디어 빠지는 나무통.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공간이 들려 있는 동안 신속하게 기계 밑에 나무들을 치워내야 한다. 아니 나무가 지금 밑에 있어갖고 빼야지. 본격적인 이동 작업은 시작도 안 했건만 이미 상당히 많은 체력이 소모된 상태. 손 그거 자른 거 가냐네. 꽃샘 추위가 무색하게 비지땀이 온몸을 적시고 몸은 노동의 수위를 알려주는 듯 김을 모락모락 낸다. 스톱. 나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완전 인절미내버렸네. 인절미내버렸어. 무겁기는 무겁지. 나무가 이렇게 주걱이 이렇게 하나 됐잖아. 아, 무게 때문에 지금 나무도. 근데 이 두꺼운 게 이렇게 가는 게. 기계를 받치고 있던 나무의 모습은 처참했다. 야, 저땡이 빠졌으면 그만해. 나무들이 모두 제거된 자리에 드디어 쇠파이프를 밀어넣는다. 됐어. 긴장된 얼굴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작업원들. 이게 저런 고루 같은 게 터져가지고 날아간다고. 날르면 막 이런 거 때리잖아요. 그러면 몸 같은 데 맞으면 죽는다고. 육중한 기계에 눌린 파이프가 언제 튕겨져 나올지 모른다.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을 떠안은 채 해내야 하는 작업. 다행히 사고 없이 파이프 삽입이 끝났다. 이제 이거 이제 인치 작업 설치해서 끌어 당길 거예요. 아, 땡기기만 하면. 예, 예. 아, 긴장 많이 하셨나요? 그 전에 기다란 실린더를 먼저 떼어내기로 했다. 밑부분을 들어올리기가 무섭게 실린더가 휘청이었다. (10톤이) 넘는 기계 부품이 사람을 덮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기계차로 이거 뛰게 호이스트가 안 나와서 밀은 건데 이거 띄어내면 호이스트가 되면 됩니까? 공장 천장 자체에 설치된 일종의 크레인인 호이스트로 옮기면 간편한데 실린더가 있는 곳까지 오질 않아 지게차를 동원하기로 했다. 실린더를 들어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스톱! 내려. 기름 흐르니까 기름. 스톱.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깡통.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놀라는 사이 아예 콸콸 쏟아지는 지경에 이르고 기름 왜 흐르는 거지 지금? 아, 저 안에 그 유압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지금 볼트를 풀어놓으니까 기름이 없는 줄 알았더니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름 오염되면 안 되니까 깡통을 받아가지고 한쪽에다 보관해줘야죠.
기계를 옮길 땐 기본적으로 연료를 다 빼놓아야 하는 상황. 공장 측과 의사소통이 어긋나서 생긴 일이다.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현장을 수습해야 하는 건 오로지 작업자들의 몫이다. 스톱! 기름 받아, 기름! 오케이, 기름 받고.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고 또 얼마나 지났을까? 무려 50리터를 쏟아내고 나서야 기름은 토악질을 멈추었다. 곧바로 수습 작업에 들어가는 작업원들. 임시 방편으로 비닐 방수체를 만들어 연료 입구를 막기로 했다. 한바탕 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됐다. 본체에서 부품을 분리하고 수평 이동 준비까지 소요된 시간은 무려 2시간. 숙련된 기술력과 결단력 없인 절대로 할 수 없는 작업이다. 공장 밖엔 이미 150톤 크레인이 준비되어 있다. 기계 양옆으로 끼워넣은 총 6개의 파이프를 원동력으로 기계는 수평 이동을 시작할 것이다. 수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계 앞뒤를 순서대로 움직여 당겨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꺼운 쇠사슬로 지게차와 기계를 단단히 묶어 끌기 편하게 해줘야 한다. 나와 그거 떨어지 와야 그거 터지면 큰일 나. 이만큼 뒤로 나가라고. 쟤만큼 멀리 서서요. 완벽을 기하는 작업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지게차가 작동을 시작하자 항상 그 자리일 것만 같았던 육중한 몸체가 파이프와 함께 움직였다. 먼저 앞쪽을 이동시킨 후 뒤쪽을 마저 옮기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동은 진행된다. 기계보다 사람이 안 다치. 작업 아니에요. 잘 안 보이는 호흡이 잘 맞아요. 지게차 기사까지 포함해 무려 6명의 작업 인원이 투입된 대규모 이사의 현장. 그래서일까 돌발 상황도 메가톤급이다. 단단히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파이프가 걸려버렸다. 가만히 있어. 그렇게 있으라고 그래. 봐봐. 내려가. 경력 21년의 차재용 씨가 해결에 나선다. 야, 잡기 갖고 자.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내려앉은 기계의 무게에 눌린 파이프를 빼기 위해 유압 자동 펌프로 다시 기계를 들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좀처럼 빠지지 않는 파이프. 네, 지게차 시험 한번 받아보라 그죠, 형님. 네, 살짝 안 하다 살짝 들어주면 되지. 믿져야 본전이다. 지게차의 힘을 빌어보기로 했다. 이들은 과연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수해까지 뿜어내며 으스러지는 나무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작업인지를 실감케 하는데, 다른 파이프를 이용해 수평을 맞추고 나니 걸려있던 파이프가 쑥 빠져나왔다. 다시 몸체와 지게차를 연결해 수평 이동 작업 개시.
뒤에 괜찮아? 자, 오라. 귀를 찢는 굉음이 나는가 싶더니 어디선가 쇠파이프 하나가 튕겨져 나왔다. 쇠파이프가 높이 튀어 사람을 향했더라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파이프가 막 찌그러지잖아 지금. 그렇게 큰 파이프가 했는데도 이게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방심 한 번만 잘못 방심하면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럿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같이 여러 사람이 봐줘야지 혼자만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게 위험해갖고 무겁고 그래서 까딱하면 넘어가면 큰 다쳐 사람이. 그냥 기계이사만 20년. 차재용 씨의 다리는 이미 만신창이다. 기계에서 기계 찌었다고 눌렸다고 기계. 몇 톤 기계예요? 사출기 650톤. 650톤이요? 지금 수술하신 거 그러면? 수술 3번 했죠, 3번. 네? 3번 했죠. 3번 수술했다고. 이게 다 끝나면 스리. 죽을 고비를 아무렇지 않게 넘길 만큼의 스릴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숨막히는 긴박감 속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기계는 마침내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기계의 등장이 임박하자 트레일러가 싣기 좋은 위치를 선정해 자리를 잡기에 나서고 기사들은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40톤까지만 가잖아요. 엄청나게 걸리시겠네요. 12시간 정도. 이런 차를 운전하기 어려워요. 일반 그렇게 기아에 있는 게 방식이 아니니까. 중량물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기사가 와갖고는 힘들죠. 이런 작업 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이군요. 그렇죠. 그 사이 큰 걸음으로 기계의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본 트레일러 기사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이아는 다이아 쪽에는 900이라고 나무 놓고 이러면 그러니까 높이가 너무 높다니까 4m 나온다니까 4m. 기계의 높이가 문제가 됐다. 높으면은 굴다리 같은 거 육교 같은 거 이런 게 데이니까 위험하거든요. 너무 높네요. 이럴 땐 별 수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문제의 부품을 제거하면 그만. 기계 밑에 4개의 로울러가 끼워지고 이제 쭉 나갈 거예요. 일자로 쭉 나가고 저기서 이제 같이 할 거예요. 설차. 아, 이쪽 문으로 나간다고요? 직진 이동은 수평 이동에 비하면 작업축에 끼지도 않을 만큼 용이한 편이다. 가장 힘든 건 아마도 지게차의 바퀴가 아닐런지. 다행히 작업은 잘 진행돼 기계가 드디어 햇빛 가득한 공장 마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트레일러 이제 실기 실으려고. 아, 실려 쓰려고? 예. 마지막 과정인가 이게? 네,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사의 끝이 멀지 않았다. 이제 크레인에 연결해 기계를 들어 올린 후 트레일러에 싣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 여기가 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들게 되면 여기만 바닥은 놔두고 이 장비 위에 것만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이걸 잡아줘야 돼요. 몸체가 반쪽으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계의 위아래를 묶어준 후 인양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평이 잘 맞는지 작업원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천천히 올려지는 거대한 몸통.
드디어 기계와 트레일러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찰나. 자, 수도! 센터 봐요! 이거는 힘을 안 받으니까. 예. 이 파이 붙지 말고 뒤에를 놔야지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고. 아이 저도 맞춰야 돼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 그 나무를 이쪽으로 옮기게 지금 앞쪽으로 그냥 여기 뒤에 한번 들어줘. 기계를 다시 올려 뒤로 치우쳐 있던 나무의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원들. 여기 후레모. 정신적으로는 그렇죠. 아무래도 사고 날까봐 위험하니까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재밌죠. 재밌잖아요. 이번엔 상차가 마무리되는 것일까? 됐어. 가만히 있어서. 높이 안 맞으니까는 나무나. 저 다이하고 이만큼 떴잖아. 그래. 기계는 마지막 최후까지 작업원들을 괴롭힌다. 되겠나 그거? 나무를 하나둘씩 괴어가며 수평을 맞추기를 여러 번. 나봐요. 명쾌한 스톱 소리와 함께 이동이 마무리됐다. 예, 잘 실어졌어. 새벽 5시부터 9시간을 내내 기계와 엉겨붙었던 사투의 시간. 그렇게 기계는 그들 곁을 떠나갔다. 오늘의 이사 비용은 총 980만 원. 작업원들의 인건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다. 일하면서 놀랐어요. 딱 이제 1년 됐는데 일을 하면서 재밌으면서도 부럽고. 작업 수위로 봤을 때 돈으로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고돼 보이는데 기계 한 대 뭐 180m짜리 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하려면은 한 20년 배워야 해요. 경험이 없으면 못해요. 오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 씻고 이제 어디로 놀러 가야죠. 애들하고.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실 거예요? 모르죠 이제. 얼마 우리 직업은 애들한테 인기 없는 직업이야. 애들 놀 때 우리 일 나오잖아 일요일 날. 그죠? 우리는 놀 때 애들은 학교 가고 이거 만날 수가 없어. 아침에 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들 서운하겠어요. 지금 다 커갖고 이제 서운할 것도 없어. 지네들끼리 노니까. 제일 인기 없는 직업 그거 하나는. 노는 날 무조건 일해야 돼. 뭐 휴가 때나 막 그럴 때.